저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존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미경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에서는 자존감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성, 긍정 정서, 도덕성, 자기 조절력. 이 4가지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주목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지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성의 사전적 의미는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일종의 감정이라고 느끼는데요. 이 책에서는 자존감이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 즉 지적인 능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지성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모욕적인 일을 겪었을 때 한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겪을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군 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모욕적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한지 과한 것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나 자신과 분리시켜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분석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나 직장 상사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혼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할 만해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옳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 즉 지성이 부족한 거예요. 지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이지 않은 빈틈을 발견해 의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상대의 행동을 분리해서 냉정하게 분석하면 상대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고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지 않고 자존감에 손상이 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성에 근거한 자존감을 가지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욕적인 일을 겪고도 불쾌함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도 않게 되고요. 너무 심각한 불안감이 오면 누구나 자존감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지적 능력이 손상된 자존감을 금방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신 분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성찰하는 힘, 즉 지성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힘의 논리로 서열을 세워서 인식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말은 무조건 지적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자가 되면 무슨 짓을 해도 옳게 받아들여진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서열상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보다 강자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옳은 것, 선한 것이 되고 상대방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고 힘없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지성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도 상대방이 강한 사람이면 절대 그 사람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을 탓하죠. 반대로 상대방이 약자라면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복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머릿속에는 그저 서열 관계와 힘의 논리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죠. 누군가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인지 왜곡 증상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인지 왜곡, 즉 사실을 잘못 인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인지 왜곡의 증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지적 능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사고하는 이 방식이
평소 나르시시스트의 사고방식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인지 왜곡의 첫 번째 증상은 증거가 없거나 반증이 있는데도 자신의 우울한 마음만을 근거로 해서 마음대로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느낌만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부정적인 시각에 부합하는 상황 요소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미미한 경험이나 사건에 근거해서 과하게 일반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서 전부 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번째, 자신과 관련이 전혀 없는 외부 상황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서 생각합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남의 고민을 자기 고민인 양 생각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식으로 다양한 시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지성을 높임으로써 인지 왜곡의 확률을 낮출 수 있고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과 열린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들 중에 책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참 힘들죠.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신경 쓰는 것은 주도권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 뿐입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지적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는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가정 불화든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는 것이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부정적 정서를 계속 유발하면 이 아이는 한마디로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르시시스트들은 부정적 정서를 너무 많이 느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들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정신적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인 것 같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들로부터 멀리 떠나시길 바라고요. 혹시 거리를 많이 두기 힘든 경우에는 제 채널에 있는 여러 가지 대처법들을 통해 최선의 방법들을 실천하며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